전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 올림픽 준비 상황과 우리 대표팀 전망 등 자세한 내용 스포츠문화부 김종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쿄올림픽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파리올림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도쿄올림픽이 원래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에 열렸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왔기 때문에 또 올림픽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올림픽 유럽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현지 예. 시간으로 다음 달 26일 오후 7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2시 반에 이제 성대한 막을 올리고요. 예. 대회 폐막은 8월 11일입니다. 네, 파리는 통산 세 번째이자 100년 만에 올림픽 개최인데 그만큼 네네. 막 분위기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이번 앵커는 파리 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에펠탑이죠. 에펠탑이겠죠. 다 가면 사진 찍고 오잖아요. 예. 이 파리의 명물 에펠탑 중앙에 올림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륜기 조형물이 이미 설치가 됐고요. 파리 시내 곳곳에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파리는 1900년 그리고 1924년에 이어서 이번에 100년 만에 통산 세 번째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예. 이번 올림픽이 개회식부터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철 예. 앵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파리에는 센강이죠. 센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센강이 이제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데 바로 이 센강에서 개회식이 열립니다. 94척의 배가 대회에 출전한 약 5천여 명의 선수를 싣고 약 6km 정도를 수상 행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약 3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양쪽 강변 그리고 10여 개의 다리 위에서 개회식을 지켜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네. 있고요. 하계 올림픽이 이번에 33번째인데 개회식이 이제 스타디움, 경기장이 아닌 강 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제가 파리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 경기도 보면서 파리의 대표 관광지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그럼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봐야 될 왜냐하면 것 이 같아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파리 중심부의 대표 관광지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900년 파리 박람회 때 전시관으로 쓰였던 그랑팔레에서는 좀 사진 나오죠. 예. 엄청 멋있는 건물인데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열립니다. 천장이 유리랑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한마디로 장난 아닌 곳이거든요. 여기서 펜싱과 태권도, 우리 이제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예. 여기서는 승마와 근대 오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중세 시대 귀족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예. 그럴 것 같고요. 또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처형당했던 콩코드 광장은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브레이킹 등 이제 어반 스포츠 무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핑 종목은 남태평양의 프랑스 땅 타이티에서 열리거든요. 파리에서 무려 거리가 15,700km나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서핑이 열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파도가 치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서핑을 이곳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부가적인 볼거리도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 아까 중세시대 모습 얘기하셨는데 네. 관중들의 모습, 의상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또 그렇게 하고 컨셉을 오시는 잡고. 분들이. 네. 예. 그런데 이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네. 걱정거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 반응이 좀 우려가 더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폭염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지금 폭염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올림픽 기간 파리 시내 한낮 기온 이제 40도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이제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제가 3년 전 도쿄 올림픽 갔을 때 제 기억에 첫 리포트가 예. 너무 덥다 이거였어요. 파리 도쿄에서도. 네. 근데 지금 영국의 한 스포츠 협회가 파리 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던 도쿄 올림픽보다 더 더울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또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면서 예.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이제 몇몇 국가들은 자국 선수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직접 에어컨 아예 선수촌까지 공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국은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마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예. 근데 네. 날씨도 날씨인데 테러 또 총선 결과에 따른 프랑스 내부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프랑스가 아마 테러로 한번 아픔이 있었어요. 예. 지난 2015년에 IS 테러로 약 13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회식부터 개방된 공간에서 열리고 이제 각종 경기가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만큼 테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을 이용하는 등 요즘 테러 방식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이 개회식 생강이 아니라 경기장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직전에 진행되는 총선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파가 지금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또 프랑스 내부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지금 참가자들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입니다. 예, 이런 우려 사항들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우리 선수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48년 만에 최소 인원만 갈 것 같다고요. 우리 선수단 얘기하니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예. 이번에 거는 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을 좀 즐겨보세요? 뭐 각각의 종목마다 다 재미가 있지만 네. 축구를 좀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네. 좀 아쉽게 됐죠. 남자 축구가 아쉽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이 축구와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과 럭비 그리고 수구 등 총 7개 종목인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체 종목이 못 나가니까 우리나라 선수단 전체 인원수도 150명 밑을 이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게 예. 이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인원입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태국 전사들 매번 올림픽마다 투혼을 발휘해줬는데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되는 종목과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올림픽을 벌써 한 4번, 5번 정도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상 못했던 금메달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선수단 양궁과 배드민턴, 태권도, 수영, 유도 등에서 적어도 이제 5개에서 6개 정도의 금메달을 따낸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치고요. 예. 우선 양궁 얘기부터 좀 해보면 네. 올림픽 현장에서 양궁장에 가잖아요. 네. 그럼 한국 기자라는 것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한국 양궁을 인정해주기 그 때문에 분위기가 딱 있군요. 그치. 그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월드컵 제가 갔을 때 네. 브라질 기자들이 느끼는 기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양궁은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파리 올림픽 양궁에는 이제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등 총 5개의 메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 일단 임시연 등을 앞세워서 이제 전 종목 석권을 이제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펜싱하고 수영에서도 금메달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펜싱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잘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이제 귀족들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거든요. 이제 도쿄 대회 때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냈던 게 펜싱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수영에서도 금메달이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박태환 선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나오기는 이제 힘들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수영 대표팀 지금 황선우와 김은민을 중심으로 황금 세대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금메달은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밖에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그리고 여자 유도의 허미미 그리고 태권도 종목에서도 금메달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에서 총 96개의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 파리에서 통산 100번째 금메달 주인공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한 자리에 모일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그 있나요?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와, 이 선수가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런 이렇게 재미가 좀 있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미국 농구 대표팀입니다. 야. 예,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그러니까 농구 좋아하신다고 저 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네. 최강팀이잖아요. 케빈 두렌트. 예. 이게 뭐 이 NBA 최고의 선수들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근데 최근에는 유럽 출신 선수들이 NBA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 사실 드림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미국 선수를 맡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남자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만 24차례 정상에 올랐던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 사실 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스페인 테니스의 간판입니다. 라파엘 나달과 카를로스 알카라스. 이 두 선수는 둘이서 둘 다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우리 같이 남자 복식 나가자. 이렇게 남자 복식이 같이 나오고요. 여기에 역대 최고의 체조 선수로 꼽히는 미국의 시몬 바일스, 또 올림픽 금메달만 7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수영 스타 KT 러데키 등도 지켜봐야 할 스타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좀 못 보는 선수도 있는데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반대를 해가지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이번 파리 올림픽. 김정격 기자하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궁금증도 해소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거든요. 뭐, 예. 또 열을 남고 그러면 또 불러주세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